패션쇼 27회 3부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살았어요. 예, 어제 이어서 오늘 예. 스튜디오 분위기가 예. 굉장히 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담소 나누는 훨씬 그런 밝아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술이 깨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정답. 하니까 네. 머리도 안 아프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예, 이번 주 3, 4부는요 오랜만에 만나보는 코너죠. B급 인생의 잡동사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 강탁기의 고민탁은 아예 끝난 건가요? 아, 예. 그,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코너가 꼭지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다양하고 컨텐츠가 계속 그 핑계로 네. 밀고 가시는데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예, 저희 시즌 2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네. 강탁기의 고민탁 한 번 더 만나볼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바람을 예. 좀 해봅니다. 네. 예. B급 인생의 잡동사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잡동사니 시간에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슈. 과거의 패션 스타일과 패션 브랜드 등에 대한 각자의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어,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그 마리떼 프랑스어 저버라는 그 알죠. 유명한 청바지. 네. 청바지 예전에 한참 잘 나갔던 청바지를 다시 국내에 들여온다는 그거를 제 개인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연령대가 그걸 취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네. 몰랐어요. 마르테 프랑스와 저버가 그 예전에 라디오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 문구를 많이 그랬어요? 읽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런 각자의 이런 추억들이 있는 브랜드들을 한번 끄집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추억의 싶어서 브랜드. 준비했어요. 참고로 지금 마리떼 프랑스어 저버가 나왔으니까 마리떼 프랑스어 저버는 프랑스 데님 브랜드로 1968년 런칭했고요. 스톤워싱, 백이진, 엔지니어드 진 등을 개발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고 에코텍스 염색 특히 이제 그걸로도 유명하고 국내에는 90년에 들어와서 한때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800억. 근데 이 청바지가 좀 비싼 브랜드였죠. 고가 진이었어요. 10만 원 넘는. 네, 당시에. 당시에. 게스랑 막 한창 그죠? 서로 막 마이크에 좀 가까이 네, 오실래요? 게스랑 뭐 그때 MFG랑 정말 삐끗했죠. 삐끗. 근데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뚱카롱이 가장 막내니까 네. 뚱카롱의 추억의 브랜드는 뭐가 있어요? 일단 저 자랑.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디자이너 프랑스와 저버 씨입니다. 아, 그분이에요? 네. 정말 저거 본인이에요? 네, 뚱카롱이에요? 접니다. 2010년 우와. 9월입니다. 나 사진 한 번만 보내줘요. 보여주세요. 저분이에요? 네. 저기에도 좀 보여줘요. 제 사진 이렇게 네. 가리고 그랬구나. 이분입니다. 그 디자이너와 같이 찍은 사진도 좀 색다른데 네. 뚱카롱의 다이어트 후 모습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네, 놀랍네요. 맞습니다. 2010년도 2010년 8년 전이네요, 네, 그죠? 됐었어요. 이야. 참 예쁠 듯다. 네. 그러면 우리 뚱카롱의 추억의 브랜드는 뭐예요? 네. 저는 사실 뭐 추억이라고 가기까지가 너무 짧잖아요. 어렸을 때.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다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브랜드들이 그때 계속 인기가 있었어요. 90년대. 뭐 예를 들면 일단 요즘에 유행하는 에이세컨저버 이런 건 아니죠? 당연하죠. 약간 스포츠와 스트리트 무드가 되는 뭐 트레이닝이라던가 아노락이나 뭐 바람막이 같은 네네. 최근에 아이돌들이 많이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의 브랜드. 지금은 없지만 노티카나. 노티카. 네. 노티카. 그리고 가방은 이제 저희는 이제 강북의 중고등학교들은 미니 스커트와 그쵸. 쫙 달라붙는 거에 잔 스포츠를 목 뒤에 맸었어요. 네, 잔 스포츠를 목 뒤에 메고 신발은 중학교 때는 닥터 마틴의 흰 양말이었고요. 닥터 마틴이 그때도 있었어요? 네, 닥터 마틴의 흰 양말 반 접어서 신는 거 있었고 그때 이제 오빠들은 주로 막 300ml짜리 컨버스 신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헐레벌떡 완전 큰 신발. 바지 6.5통 딱 해가지고 네. 막 그런 거 신었었고 저희는 플랫폼 슈즈 요즘에 인기 있는 캔버스 슈즈인데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네. 신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주 신었었고
브랜드는 사실 대부분 스포츠 브랜드 잘 됐던 게 잘 됐었어서 그래 한때 저 신발 크게 신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아니 저는 추억의 브랜드라고 오늘 방송 전에 들어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부산이잖아요, 고향이. 부산에 남포동 지하상가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 됐었어요. 남포동. 거기 거기 지금도 잘 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고 그때 한창 잘 됐었는데 그때 브랜드들이 뭐가 있었냐면 브랜따노, 헌트. 아동복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 아닌데 우리 세대. 아니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됐었고 네. 체이스 컬트 그리고 한창 그때 이제 브랜드 런칭해서 잘 됐었던 게 티피코시 네. 캐스케이드, 티피코시,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옴파로스 난리 났죠. 팽텐, 하이파이브 예. 그때 다 나왔던 빈폴? 브랜드들이죠. 빈폴은 비싸서 못 그때 사요.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도 이랜드라는 매장이 있었어요. 이랜드라는 매장이 TV에서 PPL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 김찬우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찬우라고 김찬우 남자 셋 여자 셋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 배우? 네네네 하얗고 머리 약간 갈색이 맞아요. 뽀동뽀동하신 분. 네, 눈 크고. 맞습니다. 순풍산부인과. 순풍산부인과다. 네. 거기서 이랜드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처음 졸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몽글몽글한 겨울 외투를. 네. 이랜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복 자율화 세대라고 해요. 몇 년도죠? 네? 교복 자율화가 몇 년도예요? 그게 82년 아니 83년 정도일 교복 거예요. 자유로 교복을 그럼 안 입고 저는 다니신 한 번도 거예요? 안 입었어요. 아. 교복을 아예 안 입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애들 다시 교복 입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세대인데 그때 교복 대신에 입었던 게 거의 중고등학교 때 이랜드. 이랜드였어요. 당시. 그래서 흰 티, 흰 목티를 입고 목티 기억나요? 아니 네. 면티를 입고 이게 단추를 풀거나 3개 정도 풀어놓는 게 그때 당시의 패션 유행이었어요. 스타일이었어요. 이때가 아마 제가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같은데. 내 중고등학교 때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복을 제가 입고 다녔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목티 있잖아요. 하얀색, 까만색. 이거 여기 가슴까지 목폴라. 오는 거. 목폴라로 돼 있는 이거를 꼭 애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고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승부 있잖아요. 네. 마지막 승부 드라마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그 옆으로 매는 농구 공이 가방. 들어갈 만한 맞아요. 큰 사이즈 빅백을 동그란 거. 옆으로 또는 크로스로 매면서 도시락, 공, 책 요렇게 담아서 들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세대가 만들어낸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큰 야구 점퍼 같은 가방 큰 거. 그거 고등학교 때 그거 갖고 다녔어요. 저희. 그러니까 왜 갖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왠지, 그렇게 왠지. 사고 아니 싶은 거야. 그때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다 그거를 그거에 다 팔렸고 그거를 갖고 다녀야만 한다는 맞아. 그때 또래 이런 게 있어서 트렌드였죠, 항상 뭐. 그게 그거를 입고 다녔고. 아니 근데 서울은 패션 뭐 스타일이 뭐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부산은 또 달랐어요. 제 중학교 그랬겠죠. 때는 학생들이 세대가 다른 게 아니고 그때는 기지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저는. 기지바지가 뭐였죠?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정장바지. 양복바지. 남자들 양복바지. 양복 바지인데 조금 붙어요. 이렇게 발목으로 갈수록 앵클 팬츠처럼 교복을 그렇게 입던 양아 친구들 같은 있어요. 그런 아, 느낌으로 그렇죠, 입는 거 그렇죠. 있어요. 양해치. 기지바지에 저 잭니 클라우스 바람막이. 어. 그리고 필라 모자. 잭 니클라우스가 그럼 이제 남포동에서 좀 먹어줬죠. 잭 니클라우스가 이때 인센티브를 그 도르래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그 잭 니클라우스가 유독 경상도에서만 잘 돼요. 진짜로. 왜 좋아했어요? 신기하게 경상도에서만 매출이 좋아요. 잭 그게 니클라우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지바지에 밑에 잭을 신고 바람막이에 뭐 필라 모자, 뭐 아니면 뭐 잭니클라우스 모자를 쓰고 다니면 그때 좀 잘 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입었었어요. 약간 좀 세 보이고. 니 좀 치나 뭐 이러면서. 네. 그때 당구 뭐 좀 치나. 아놀드 파마 이런 것도 같이 유행 안 했어요. 아놀드 파마, 뭐 잭니클라우스. 아놀드 거 아니었어? 파마는 우리 고등학교 때. 아빠 거 우리 고등학교 같았는데? 때 아놀드 파마 그 우산 아니, 하나 부산 쪽. 입으면 야 부산 쪽이. 진짜 그래서 저희는 훌륭했어요. 진짜. 브랜드에서 옷을 못 사니까 국제시장에 많이 갔거든요. 네. 국제시장에 가면 베르사체, 뭐 구제. 구제, 그러니까 뭐 그런 티셔츠들 그리고 아디다스 전투복이라고 불렀었던
그 삼선 그 아래 위로 트레이닝복 그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고자라고 학원을 다녔는데 아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그렇게 나 생겼지 김제인 줄 않아요? 알았어요. 근데 학원가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학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지금 나왔던 마리떼 프랑스 접어 이 바지를 사주는 학원 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오. 친구를 데려오렴. 그럼 아래층에 있는 접어 매장에서 네가 원하는 바지를 한 벌 선물해주마. 괜찮다.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 있었거든요 학원이. 아. 그래서 제가 친구 2명을 팔아가지고 바지 2벌을 받았어요? 이제서야 제가 고백합니다. 짝퉁은 아니었겠죠. 아 진짜 매장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도 13만 원 그때 카운트다운 바지가 3만 원 정도 했다고요. 처음 입어보는 거예요 그런 바지를.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여러 핏이 있고 그 허리 둘레가 이렇게 뭐 되고 뭐 바지통은 짧은 거 맞아요. 긴 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저도 예. 첫 그 청바지가 10만 원 넘는 청바지가 남포동의 그 스톤 매장 아 스톤. 아, 이고 이오일스 그 매장 가서 청바지를 하나 샀어요. 누나가 사줬는데 아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 안전지대라는 브랜드 혹시 기억나세요? 안전지대 네, 알죠? 기억나요. 그거 일본 거예요? 안전지대가 일본 건가요? 아, 안전지대가 저거 아니에요? 저거 슈퍼드 그건 그 건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안전지대라는 안전지대는 그냥 보세 매장일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 매장. 안전지대가 남포동에도 있었어요. 국제시장에. 매장이 되게 큰 게 도세 매장. 문정동에 있었는데 그 한때 유행했어요. 꼭 이렇게 이게 좀 싸움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 친구들이- 서울에서는 예. 그 체인이- 브랜드가 이제 좀 잘 나가는 아니, 친구들이 입었던 네. 그거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입 매장이에요. 매장. 브랜드라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게 사입 매장. 세시라고 잡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참 뭐 김민희, 신민아 막 데뷔하고 했을 때 음. 서울의 그 명동에서 양파 주머니라고 네. 양파 그 보세 그게 매장도 다음 세대. 네 저희 세대는 안전지대, 그게 굉장히 빌리지, 인기가 있었어요. 안전지대, 엑시트 뭐 이런 게 1세대. 음. 양파 주머니, 아. 그다음에 편집샵 뭐, 브랜드였구나. 뭐 이런 게 2세대. 그런 매장 배드보이는? 브랜드예요. 배드보인 브랜드. 배드보이는 배드보이는 브랜드. 배드보이도 제 키밖에 기억 안 나요. 정말 배드보이는. 많이 입고 다녔었던. 그랬군요. 저는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문구는 안 입었나요? 부산에서? 그때 또 문구는 사실 동대문에 계셨을 때죠 그때는.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매장 음. 주로 했으니까 한때 한 1990 30여 년도에 개까지 매장 네. 있었죠. 90년대 그렇죠. 중반에는 어디 계셨어요? 중반에는 그때는 제가 직장 다닐 때죠. 아, 그 이후에 런칭하셨구나. 아, 제 대학교 때. 아니 근데 문구 형님 그 브랜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회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 한번 아 할게요. 지금 하시라고. 지금 예. 어느 저는-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당시가 언제예요? 1998년 제가 말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실 문군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패션쇼 처음 한 게 1999년 3월이니까. 근데 제가 99년 말에 거의 한 1년도 안 돼서 매장이 30개 정도 됐으니까 1년도 안 돼서. 네. 네. 뭐 매월 매장 몇 개씩 오픈했어요. 웬만한 대기업 브랜드 매장 런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네. 뭐냐면 제가 이제 제 브랜드가 워낙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그 당시 보면 되게 특이했죠. 특이했고 좀 멋을 부린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입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대리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대리점하겠다고. 저는 이제 대리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완사입을 사가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문군 매장을 오픈하게 된 거죠. 매장을 내가 내겠다. 네, 그래가지고 대리점 체제로 해서 매장을 내고. 부산에는 어디 있었어요? 부산에는 서면 지하상가. 그 당시 서면 지하상가 제일 장사했죠. 최고였지. 아 서면 지하상가도 네. 난리 났었죠. 그다음에 부산에 밀려레 생길 때도 거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면에. 네, 거기도. 근데 부산에 서면 지하상가가 되게 잘 나왔었어요. 예. 야, 이 서면 지하상가 하니까 서면 지하상가에서 그 예전 고등학교 때 그 패싸움하던 기억이 나. 아 그때 진짜 난리 났었는데. 원포치 쓰리랑네. 아 진짜 어- 아저씨들 같아. 그래요? 예. 어쨌든 우리 옆에 문군이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맞아요. 레전드 아닙니까? 레전드죠, 진짜. 예. 여기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 하나만 들어봐도. 제가 그때도 봤지만 그때는 범접하지 못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 90년대 후반 그 브랜드 런칭할 때도 두 분이 아셨어요? 알았죠. 그래요? 그럼요.
지금 그 인연이 당시에는 깊네요. 평기자에서 지금 모 기업의 어떤 그 임원이 아니, 되셨지만 어쨌든 그때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눈을 내리 깔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예, 정말 범접할 수 없네. 아. 아니, 근데 사실은 문구는 제품도 특이하고 그 문양도 되게 특이하고 이 컨셉이 좋기도 했지만 당시 언론이 만들어낸 스타였어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렇죠. 스타였죠. 서태진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디어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개 미디어가 다루면 다 다루는 거니까. 맞아. 어.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방송과 이런 것들이. 문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패션으로 돈 벌기가 좋은가요? 그때가 좋았나요? 그때는 이제 브랜드가 뜨면 확 떴잖아요. 예, 예. 지금 솔직히 확 이렇게 뜨기가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죠. 경쟁이 많아서 그런가요? 채널이 많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유통도 되게 다양해졌고 그 당시는 뭐가 하나 뜨면 전국의 백화점 다 입점 들어오라고 하고 네. 좀 그땐 쉬웠던 것 같고 근데 지금보다는 이제 패션도 좀 사람들이 특이한 거를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조금만 되게 여기 제가 네이버에 어떻게 찾다가 문구님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갔는데 네. 배두나, 김성은이 문구의 발토시를 입고 네, 잡지에 나왔던 사진이 있어요. 제가 문구냥 브랜드 하기 전에요. 발토시라는 브랜드예요. 발토시. 발토시? 발에 토시 하는 거 있어요. 네네네. 그걸 제가 해서 뭐 CC, 휘가로 이런 잡지에 그 보면 협찬해 가지고 이렇게 화보 찍잖아요. 네. 제 제품이 30%가 도배됐으니까 잡지에. 야, 어떻게 옛날 브랜드 얘기하다 보니까 야, 할 얘기가 되게 많네. 문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나영 가네. 있지, 이나영. 이나영. 처음 데뷔할 때 제가 동대문시장 홈쇼핑이라고 피가로 잡지에서 20페이지를 저한테 그냥 무료로 줘가지고요. 제가 동대문에서 물건이 뛰어다가 이나영이나 그때 정윤기 씨가 코디를 했었거든요. 네. 입혀가지고 20페이지를 매월 그 제품을 찍어서 올려서 주문 들어오면 제가 뛰어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걸 했었어요. 야. 네, 야, 이나영이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래요? 참 어떻게 하다 그렇게 진짜요? 됐는지. 이나영이랑 동갑이에요? 동갑이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와 진짜 그게 더 굉장히 놀랍다. 얌전했던 친구가 어떻게 저 서울 사람 맞아요. 네, 그분 되게 처음에도 그때도 되게 얌전했어요. 저 그런 성격으로 연애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옛날 얘기 나오니까 할 얘기가 많네. 네, 그만하시고요. 야,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두 번째 시간 갖는 걸로 하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구 형님의 제2의 전성기는 곧 돌아옵니다. 리스펙트합니다. 네, 네.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다. 보내버리고요. 네. 네. B급 인생의 잡동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바일 리커버리 골든타임 원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네. 국기영 교수님 우리 그 스튜디오로 방문하셔가지고 네네네. 살짝 눈물을 훔치셨는데 네, 그 뒤에 뭐 얘기가 좀 있던가요? 저하고는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죠. 아 그래요? 네. 어떤 얘기를? 문 교수님이랑. 그때 어쨌든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잘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틀어드렸어요. 한번 쭉 틀어드리고 봤는데 잘한 것 같다고 자기도 재밌었어요. 나오기 잘하신 것 같다고.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유튜브 채널을 그 자기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뿌려달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할 줄 모른다고. 할 줄을 모른다고. 아예 그걸 모른다. 그게 후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가르쳐드렸어요. 잘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키운 연예인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B급 인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시태그에 조인성? 조인성을 넣었더니 방문자 수가 조회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걸로 늘리나? 야, 이제 시즌2 접을만 하니까 이제 생존 연락을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기영 교수님 반가웠고요. 이번 주 게스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정말 힘들게 모셨죠. 오늘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끝판 왕을 모셨습니다. 한 해 철인 건수가 약 2만 건. 영업무역 그룹사 브랜드 노스페이스, 영원, 스카, 골드윈, 타키, 아웃도어 리서치, 부아블랑, 돌로미테, 스마트울의 소비자 서비스 즉 CS의 모든 걸 처리하는 부서의 팀장 최영숙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숙입니다. 네,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긴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좀 지루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방송을 듣고 싶었는데 듣질 못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이고.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얼굴이 안 나가야 될 텐데. 아니 얼굴도 굉장히 제가 미인이세요. 연배를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동안이신데 목소리가 거의 뭐 아나운서급이신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 뭐 그 상담을 좀 많이 하셔서 목소리가 좋으신 거야? 원래부터 목소리가 좀 좋으신 거예요? 원래도 목소리가 좋았고요. 음. 네. 그리고 그 목소리 톤이 약간 좀 어리게 나니까 네. 간혹 이제 고객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팀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믿는 안 믿어요? 경우도 있어요. 음. 까불지 말고 팀장 바꿔 막 이렇게. 엄마 바꿔라 네, 비슷하네요.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야기 좀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을 좀 들어보셨어요? 많이는 못 들어봤고요. 예, 그래도 살짝 들어보고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어떠셨나요 좀? 일단은 뭐 좀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 모여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열정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그렇게 시간 내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좋습니다. 방송을 계속 하셔도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진작에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저희 타케 형이 그 네. 섭외차 연락을 몇 번 드렸었다고 하는데 네. 그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한 2달 걸렸나요? 우리가 2달? 얼굴 빨개졌어. 네. 네, 튕겨봤습니다. 네. 네. 약간 표방한 게 또 신비주의도 있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튕겼으면 저희가 이제 접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네. 좀 잘 맞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업 무역에 네. 근무 중이시고 네네. 소비자 상담실 CS 네, 팀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뭐 저희는 알지만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영어무역하고 영원 아웃도어에서 그 취급하는 노스페이스라든가 타키, 스캇, 뭐 기타 브랜드 판매하고 난 이후에 뭐 문제라든가 또는 AS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 부서의 수장입니다. 네. 그럼 직원분들은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직원분들은 상담원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선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셔서 뭐 하시는 분이? 수선 AS를 진행하시는 오. 분들도 계셔서 네. 예, 한 40명 정도. 그럼 여기는 지금 본사에 네, 본사입니다. 본사에만 있고요. 성남에? 네,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계시고요. 아니 40명이 2만 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당 500건씩이네요? 그거는 클레임만 그렇고요. 클레임만? 네. 1년에 뭐 그러니까 처리하는 건수는 저희가 22만 건 정도 평균. 상담 3단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되는 네, 거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클레임 22만. 어떤 브랜드가 제일 많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판매 잘 팔리는 대비하니까, 브랜드가 네, 많겠죠. 아무래도 노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노스페이스에 비해서 타키는 그렇게 클레임은 없겠네요. 저희야 뭐 클레임을 만들 만한 상품은 안 제품이 만들죠. 완벽해가지고요. 네. 너무 완벽하니까. 네. 두 분이 합이 잘 맞으시네요. 그러면 네. 보통 네. 어떤 이런 그 민원이 좀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사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뭐 옷을 사거나 매장에서 구입했을 때 이걸 민원까지 전화를 해서 민원까지 넣는 사람이 많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22만 건이면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접수를 하는 거고요. 22만 건이 뭐 다 민원은 아니고 이제 뭐 AS를 해달라거나 그런 건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생각한 어떤 그런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옷은 사실 천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예, 고객님들은 꼭 철갑 수준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거 왜 달어?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소비자와의 어떤 괴리감, 네, 이런 거를 이제 문의하시고 저희가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이제 연애 한 2만 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그 등산화를 10년 이상 신었어. 네. 근데 사실 등산화를 10년 이상 그냥 놔둬도 샀고. 네. 네. 근데 그걸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10년 신고 나서요? 밑창 그런 바꿔달라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이해가 저희가 정말 안 간다. 많아요. 저도 특이하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CS 팀장님 앞에 두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CS 팀장님이 얘기해 그런 주실 겁니다. 아마 사례도 하루 한번 종일 얘기하실 것 같은데. 가장 황당했던 이런 뭐 민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너무 많고요. 그 늘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대리점 이제 사장님들이나 백화점 매니저들 교육을 제가 나가는데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받았던 이런 그 CS 접수 클레임 사례로 단행본 책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괜찮네. 예, 50 이제 되면 책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거의 이제 전집으로 나올 것 같아요. 50이 되면 네. 내신다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책을 내지 말아라. 그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모방 범죄나 이런 네네.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의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건 이제 제 몫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 무슨 옷을 사거나 이런 브랜드를 사서 AS를 누가 맡기고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단추 하나하나 그 로고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 단추 때문에 옷을 샀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네. 단추 때문에 옷을 사셨어요? 예, 그 단추 때문에.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한 뭐 굉장히 오래되면 그 단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그 단추 때문에 그 옷을 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필코 꼭 그 단추를 달아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단추는 지가 잊어먹고. 그렇죠. 예. 아니 그 단추를 보관하는 연수라는 게 부자재 보관 연수라는 게 있을 거 부자재 아니에요? 보관 연수가 있지만 그 보통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 때 뭐 법으로만 다 사는 게 아니라서 네. 저희 고객님들은 이제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크게 이제 소리 지르시고 보통 그렇게 하죠. 저희는 보통 한 5년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뭐 수입이라든가 그런 모든 자재가 또 다 그렇게 보관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착용하시거나 또는 입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유사한 거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도와드리는 건데 고객님들은 보통 이제 뭐 처음처럼 새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일반 상담원들이 이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하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거라서 마지막의 마지막 실제로 분들. 만나기도 진상을 하세요? 만나. 네,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방 고객분들이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시면은 이제 뭐 막 그 아름답지 않은 말씀을 막 하시죠. 아름답지 않은 말. 네. 실제로 찾아오는 그 빈도는 한 예. 퍼센트로 따진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겨울 상품을 좀 많이 팔기 때문에 겨울에 찬바람 불면 이제 옵니다. 찬바람 불면 오는 손님들이 많아진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만나 주기도 하시고요. 뭐 오셨는데 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렇게 만나면서 약간 그 좀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나 그런 황당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고 네. 사실 뭐 밤을 새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갖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요? 네. 특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거칠고 좀 이제 예, 그렇고요. 거칠어요? 네, 거칠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아름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 그러니까 액센트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세다라든가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다른 이런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하면 그 욕을 하셔도 늘 듣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기분이 안 나쁠 때도 있어요. 늘 듣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슬프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정말 막 가슴에 팍팍 꽂히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태어나서 욕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객분들하고 이제 접하면서 욕이 문장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와, 욕이 그동안은 저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문장으로도 완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체를 가지고도 그 다양한 문장을 구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부산에서 약간 이제 뭐 좀 그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행동대원. 네. 행동대원? 행동대장. 아, 이 생활하시는. 행동대장.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주먹 쓰시는. 네, 주먹 쓰시는 그런 분. 양자 들어가시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래도 나름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진 네.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서 다운 제품이었는데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아, 입어보지도 않고 샀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거워서 이거를 하면 내가 행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크레임을 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저도 얘기했죠. 착용하시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제품 불량이 아니니까 교환해드릴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할 때까지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할 때는 격하게 운동을 하고 계시거나 이래가지고 전화를 막 끊는다든지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전화 통화가 이제 안 되는 어렵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한 뭐 2년이 거의 한 3년 6개월 정도 네? 됐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작은 그러니까 그 전화 항상 저만 받아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혹시 제가 그분의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분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다 저한테 넘기라고. 왜냐하면 이게 좀 세기도 하고 해결이 좀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받으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요. 뭐 제가 딱 받고 고객님 그럼 예 그쪽에서도 또 막 이제 반갑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계셨었어요? 제가 전화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셨어요. 그럼 잠깐 어디 좀 갔다 왔다고. 예,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뭐 서두 부분 1분 둘이 정말 격하게 막 인사하면서 되게 반가워해요. 네. 근데 이제 1분 후가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옷을 바꿔줘라.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 내가 당신 이름도 알고 뭐 회사도 알고 하니까 얼굴 알고 이제 가끔 뭐 서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협박까지. 네. 근데 협박성으로? 근데 이분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번 통화를 하니까 정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중반부 이후엔 저한테 막 욕을 하세요. 뭐 신발, 조카, 클레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스왈로브스키 이런 뭐 브랜드로 막 이렇게 구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시고 전화를 이제 또 끊으시고. 네. 그럼 저는 이제 보내드리겠다 하더라도 그분의 이제 연락처라든가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러다가 또 잊혀질 만하면 6개월 있다 또 전화를 하세요. 마치 제가 전담 이제 그분의 전담 직원처럼 저를 찾고 또 이제 제가 받으면 고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해서 또 처음에 반갑게 하고 막 그러셨던 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한 3년 6개월 지나서 이제 시즌마다 제가 그 옷을 드라이했다가 보관하고 드라이했다가 보관하고 계속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제가 이겼고요. 인간승리네 진짜. 네, 마지막에 끊을 땐 저한테 뭐 하면서 이제 그래 네가 이겼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네. 예. 아니 근데 그런 두 사람도 진짜 끈질기네. 그냥. 3년 네. 6개월을. 맞아요. 요새는 그런 거 스트레스 해소 그거 두 번 똑 동일한 걸로 그렇게 하면 맞아. 법적으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야 되는데 그분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계속 뭐 대포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바뀌고 뭐 거처도 불분명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언제 한 번은 이제 그 손님한테 막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품을 다운을 샀는데 입지도 않았고 택도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집에 걸어만 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파란색을 샀는데 검정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매장에 갔더니 안 바꿔주더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충청도 분이셨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윗사람 바꾸라 해서 제가 딱 받았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배때기가 블러쉬?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전 그게 무슨 말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되게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차 물어봤죠. 재판매할 수 있는 상태냐? 맞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대리점에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저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고객님이 사갔는데 어제 사간 거 맞냐? 맞다.
택 있는 거 맞냐? 맞다. 근데 왜 안 바꿔주세요, 사장님? 못 바꿔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치킨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갖고 가가지고 냄새가 다 있구나. 아. 방에다 걸어놨는데 기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제 가지고 매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손님들이 알 정도로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 바꿔준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고객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들어보니 이만저만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르지. 그냥 익숙해져 있어. 치킨집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그럼 제품을 받아보겠습니다 해서 받았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왜 안 바꿔주냐 막 이게 그러면서 뭐 배짱을 부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 치킨집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한테 그 전에 자기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너무 거만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몰고 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후라이드를 시킨 다음에 먹지 않고 그 상태로 가만히 놔뒀다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다시 가서 양념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양념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역공. 네, 그 사장님한테. 만약에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옷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보고 이제 그분도 그러셨어요. 입으로 먹고 사니까 당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고의 칭찬이네. 네, 그래도 이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세탁하고 대신 그런 거는 본사가 부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드렸던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사이즈가 많으신가 봐요. 네. 제가 질문 한 개 드렸는데 지금 질문 술술술술 MC가 이렇게. 딱 하나 했어요. 예. 근데 너무 재밌어. 근데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뉴스에도 접했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그러면 그 팀장님은 그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런 상담실에 있었던 건 한 뭐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20년이요? 네, 여기에서 그 이 노스페이스에서 일한 지는 지금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그 전에는 다른 네. 데 있으셨고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뭐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 그래.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운동, 뭐 영화 보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술을 마십니다. 주종은 주로 소주. 뭘로? 네, 딱 봐도 이슬 같아서 이슬? 이슬을 잘 네. 드시고요. 아니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족족 술을 마시면 그 몸도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먹죠. 이제 또 이제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얼굴도 면대면으로 보지도 않고 그 안 좋은 소리 아까 말씀하셨던 이 좋지 않은 소리들을 듣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이름을 막 써놓기도 하고. 네. 무섭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저주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아니지만 뭐 써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끊고 나서 조용히 막 그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악담을 막 퍼붓죠. 뭐 예, 뭐 그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책을 낼 거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저에게 이런 사례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갱신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유튜브 방송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상 고객한테 그 대화하는 혼자 막 이렇게 카메라 째려보면서 막 이런 미친 새끼가 별풍선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야. 근데 참. 보통 뭐 114나 뭐 이런 상담 고객 상담하는 데는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 영어는 뭔가요? 저희도 있습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이제 상담실에서 그런 게는 안 하고 그냥 그 노멀하게 해요. 감사합니다. 뭐 시스템의 누구입니다. 아니면 브랜드 누구다 이렇게 이름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담사들도 상담원들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거나 뭐 욕을 하신다거나 하면 이제 저희 쪽에서 전화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한 3번 정도 얘기하고 이제 종료를 한다든가. 바뀌었죠 그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바뀌었어. 그 네. 끊어도 무관하고. 네, 그리고 동일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신고 들어가죠. 그러게요. 아니 그 작년인가요? 광고 중에 왜 그 상담사의 딸이 나와서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상담하고 있다라는 그 굉장히 감동적인 CF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전 막 진짜 진짜 와닿겠어요.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렇게 되기까지 정말.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랬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런 거 겪었던 거 얘기하면 바깥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막 웃더라고요. 사실 당할 때는 저도 뭐 굉장히 네, 힘들죠. 예, 힘들긴 하죠. 아니 근데 그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임창정 씨랑 엄지원 씨가 나왔었던 영화 혹시 모르세요? 상담사랑 처음에는 이제 그 굉장히 욕을 하면서 싸우는 이런 씬이었는데 결국에는 둘이 이제 정분이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불량 있어요. 남녀래요. 불량. 와, 불량 이 사이에 남녀. 찾아보고 있었어. 예. 아니 야, 나는 역시. 이 상담 이거 하는 영화 대표적인 게 접속. 접속. 네. 접속의 전도연이 그 상담사로 나오잖아요. 접속이 그래요? 그랬어. 야. 이게 또 세대 나오는구만. 아무튼 그 불량 남녀에서 엄지원 씨가 그 CS 상담사로 나오는데 카드사. 카드사 임창정 씨랑 같이 이렇게 뭐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정이 쌓인 거죠. 아까 우리 팀장님 3년 만처럼. 네. 근데 그런 사례는 없어요? 글쎄요. 뭐 일단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너무 너무 자기적인 질문 아니야? 목소리가 뭐 이쁘셔서 뭐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 네. 대신 이제 뭐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있었고요. 선물을 보내요? 네, 선물을 보내준 사람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목소리가 예뻐서 보냈다라기보다는 제가 상담을 잘해서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럼 네. 팀장님 받으셨던. 예, 제가 받았던 거 뭐 그 화장품 같은 것도 받기도 했고 오. 와인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뭐 기분 나쁜 선물이기도 하는데 그 저희 상담원이 이제 상담을 잘못했다 그래서 본사에 쫓아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키가 한 185, 몸무게 한 100kg도 넘어 보이는 남자분이 한 번 오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이제 사과를 드리면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상담원을 당장 데리고 와서 뭐 무릎을 꿇려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예,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저보고 사표를 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 사표를 내러 막 뛰어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되게 한 2시간 정도 있다 가셨거든요. 네. 정말 소리 많이 지르시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오셔가지고 비타오백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제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상한데? 그래도 이상하네. 이상한데? 네. 그리고 뭐 술 잘 마신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비타오백을 주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시는 분이 이제 아이더에 계신데 그 브랜드를 안 입고 나는 앞으로 쭉 이제 뭐 노스페이스만 입겠습니다. 뭐 이렇게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고 이제 시원하네. 예, 가셨었는데 얼마나 세게 했으면 미안해서 그렇게 왔을까. 아니 그건 정신 좀 좀 이상하다. 얘기를 좀 맞아요. 들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비타오백을 이제 가지고 갔어요. 많이 사오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그랬어요. 먹지 마세요. 뭐 탔을지도 몰라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뭘 탄 건 아니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민원을 넣다가 실제 찾아오기까지 하는 분들은 네.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죠.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내데스크나 그런 데에다 얘기를 해요. 이제 방에서 만나니까 혹시 큰 소리가 나거나 하면 뭐 신고해 주세요. 아니면 들어와 보시라고 뭐 하거나 뭐 이렇게. 네. 그거 외에 다른 조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오셔가지고 액션을 막 진짜 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이런 거요?
막 이제 막 욕을 하시면서 막 이 손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머. 근데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음. 뭐 예. 실제로 뭐 아니 흥분한 상태에서 찾아왔으니까 그게 또 욱하는 마음에 그런 네. 행동까지 이어질 수도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신경질인 것 같아요. 그냥 얻다가 막 화를 내고 싶고 한데 물건을 샀고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받아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음. 그냥 좀 더 막 과하게 그렇지 사회적 그러는 약자라고 것 같아요. 생각해서 더 과한 행동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보면은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뭐 블랙 컨슈머나 이런 건 좀 양상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저는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늘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좀 힘들지만 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요즘에 뭐 인터넷이라 귀찮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각 회사에서 말도 안 되게 고객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점점 강해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니까 오늘 원래 소성현 대표가 나오긴 했는데 그 소 대표가 우리 하는 엔젤스 하는 그 소 대표가 이 블랙 컨슈머에 당해서 지금 그거 일 처리하느라고 오늘 못 나온. 야해. 그러셨군요. 예. 한번 이게 귀찮아 이게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반품을 해줬대. 교환을 해줬더니 얘네들이 다 달라붙었대. 떼거지로 아하. 그 사례를 보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를 좋게 해주면 그 하나의 그치. 사례를 타고 더 이렇게 음. 나쁜 행동들을 더 학습하고 배우고. 그렇죠. 뭐 보면은 이제 제품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다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뭐 나 이거 없어도 된다. 니네가 버려라. 나 이거 안 입으면 된다. 안 신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불량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드리겠다라든가 뭐 입을 수 있거나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어떤 뭐 개선해서 뭔가를 수정해서 드리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전에 계속 버려라 없어도 된다 뭐 나 같은 소비자 때문에 니네가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끝에 가서는 양말 안 주냐 사은품 없냐 막 이제 이러시거든요. 기승전 돈. 맞아요. 공무원한테 우리가 또 내 세금 가지고 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똑같죠. 맞아요. 안 좋은. 아니 근데 우리 그 최영숙 부장님께서 20년 동안 이 CS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기업에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지금은 사실 뭐 그 잘못된 거를 잘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기업은 물론 그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되거나 막무가내로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얘기를 잘 해줘야만,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줘야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도 의식이 바뀌고 정착이 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품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문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세요 할 때 막 욕을 한다든지 막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그 고객들 또 소비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실이나 상담원은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리고 뭐 화를 내지 않아도 저희가 잘 듣고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좋은 중요한 말씀.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소비자고 누구나 고객인데 네.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중요한 말씀.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낮게 보는 정서도 네.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맞습니다. 예. 이런 블랙 컨슈머와 반대되는 네. 이런 그 상담 CS 팀에 전화를 해서 칭찬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는 내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칭찬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감사하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쪽지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쪽지를 뭐 손편지를 주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리신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도 그런 이제 몇 가지 선물을 이제 받아보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사례인 거죠. 보통 저도 이제 그 뭐 이런 상담 전화나 은행이나 뭐 여러 군데서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전화를. 네. 근데 끝에 이제 인사를 할 때 네. 저도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바쁘면 그냥 끊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끊으면 좀 기분이 나쁘신가요? 끝에 이제 인사 뭐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아니요 뭐 특별히 예. 그렇진 않으세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면역이 좀 되신 거예요? 아니 그 오히려 이제 전달할 거 전달하고 네. 그다음에 문제를 파악해서 이제 그 빠른 시간에 또 끝나야 다음 손님을 이제 응대할 수 있으니까요. 예, 굳이 뭐 이렇게 그리고 전화가 끝날 때 이제 누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 고객님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끊지 거기서 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중간에 끊거나 그런 분들은 또 사실 많지 않으셔서요. 제가 바빠가지고 한번. 네. 그러면 저 네. 궁금한 게 뭐 끝인사나 아니면 통화를 그 갈무리 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인사를 했을 때 우리 상담사분들이 좀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그걸 뭐 좀 알려주시면 저희 네. 멤버들이나 듣는 청취자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글쎄요, 뭐 감사했습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뭐 오늘 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인사, 네, 감사 그래서 인사. 감사의 인사가 뭐 어떤 말보다도 예. 힘이 좀 저희한테 되시는군요. 힘이 되고 예,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멤버들과 이 패션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상담 전화가 왔을 때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고 끝인사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패션쇼 초대석에 나와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짧죠 시간이? 네, 시간이 너무 좀, 짧은데요. 네. 네, 시간이 좀 짧았는데 책 쓸 분을 데려다가 근데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례 같은 거를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저희 그 남편이 저랑 같이 사는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세상이 우울해진다. 네, 만났던 사람 얘기를 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일반적인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게 그 예민한 한두 분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 수긍하는 그 대다수의 고객분들한테 좀 더 이제 그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고민이고 숙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네. 인사까지 해주셨으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블랙 컨슈머로 활동하신 그 부산에 사는 네. 그분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땡땡님. 이름도 알고 계시네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하셨어요. 네, 은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운동도 많이 못 하실 것 같은데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몸을 쓰셔가지고 아프시진 않는지 혹시 비 오는 날 쏘시진 않는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어쨌든 잘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저 아직 근무하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었다면 전화 주시면 언제나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분 친구네요. 맞아요. 5분 친구예요. 알겠습니다. 예. 영원 아웃도어 CS팀의 수장으로 계신 최용숙 부장님. 오늘 정말 저희한테는 귀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아,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갈퀴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다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패션쇼 27회 3부와 4부도 마무리했는데요. 뚱카로 전해줄 얘기가 있죠. 네,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분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셔도 됩니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패션쇼 구독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팟빵을 까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검색 후에 구독해 주시거나 청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 다음점net 그리고 패션쇼 kr gmail.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패션쇼 홈페이지 passion.co.kr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원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랩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문근 형님, 네. 오랜만에 그 1회부터 4회까지 함께 하셨는데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금방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질문할 것도 있었는데 네, 시간 없으니까. 네. 항상 시간과의 네, 싸움입니다. 네. 우리는 중간에 치고 들어와야 돼요. 예, 제가 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복 받으실 거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